일어나 일어. 7월 7일 나온 자료인데 8일 날 녹음했고 아마 9일 날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8일 날 아침에 녹음한 게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근데 뒤로 미룬 이유는 조선이 이렇게 핫하진 않기 때문에 서두르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육성한 주니어 중에서 가장 애널리스트 자질이 풍부한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박경근 연구원인데 스스로 자기가 조선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맡긴 거지. 원래 다른 섹터 시키려고 했는데 또 제가 조선 시크릿칼 주식에 대해서 하우스 때 하도 제가 부정적 의견을 내기 때문에 엄청 저와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왜 녹음을 하냐? 지난 5월 11일 자료가 조선은 아직 겨울라고 내셨고 주가가 올라갔지만 다시 제자리 왔죠. 네네. 잘 보셨던 거지. 근데 뜬금없이 7일날 갑자기 지금이 저점이라는 자료가 갑자기 내가지고 불과 7월이니까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는지 의심 가는 거는 혹시나 조선을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저점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어필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 아니야? 아니 그때랑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달라졌어? 보고 있어서 유가 오른 거밖에 없지 뭐 다른 거 뭐 있나? 아니 그때 이제 유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제가 5월달에 자료를 썼을 때는 뭐 유가나 뭐 이런 물동량 자체 이제 전망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았었는데 오케이 됐어. 네. 나한테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하기로 했어요. 받아쳐야지 그럼 나는 그래도 같은 동료지만 다른 데 가서 분명히 이러고 나올 텐데. 무슨 조선을 얘기하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야 당신이 지금. 그러니까 들어봅시다. 난 여전히 조선을 안 샀으면 하는 의견이 강한데 뭐 오버웨이트라고 하셨으니까 하여튼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쌤 임조입니다. 네, 이베스트에서 조선 담당하고 있는 박경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어제도 뭐 댓글들 많이 좀 달아주시고 그러셨는데 어제 또 유지용 연구원하고 그 윤쌤님하고 같이 나왔던 그 방송에서 그 좀 재밌었나 봐요. 이제 두 분이 재밌지?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좀 치고받고 하는 것도 유지용이 나한테 이만큼 나와 있는데 지금 만나. 왜 자꾸 콜 하시면 거기 가서 다른 얘기 하시고 그러시냐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재밌었대요.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한 분이 이제 그 이게 70세가 넘으신 분 같은데 그 펀드만 하셨나 봐요. 펀드 하시다가 좀 손실을 많이 보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주식시장이 뭐 원격거래 급나가는 바람에 어쨌든 저가에 잘 사가지고 손실은 많이 직접 투자로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주식을 좀 제대로 공부하려고 유튜브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셨나 봐요. 근데 아름아름해서 어떻게 저희 이제 이리온까지 오시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좀 좋은 영상 많이 좀 그 제공해서 너무 좀 공부 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하셨고 그리고 댓글에 뭐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시라고 그런 좀 아니 무슨 말씀? 잠깐만 염사장 옆에 거 내가 상처받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냐? 아니지 않나요? 절대 안 봤습니다. 네, 안 봤는데 이제 그렇게 좀 비춰주시나 봐요. 내가 되게 불쌍해 보여. 그렇게 불쌍해 보이시면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맨날 요새 당신의 온라인 본부랑 맨날 부닥치고 있는 중이어서 좀 많이들 구독자가 늘어야 제가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왜 주할모 PD 왜 웃어? 내가 틀린 말 했나? 구독자 한 5만만 되면은 내가 할 말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 속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가 가서 내가 막 욕 먹고 있으면 잠깐 올라왔다가 그 약간 어르신 부분 걱정되는 게 이번 장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 다 같이 돈을 벌어요. 근데 왜 주식해서 돈을 못 버냐면 처음에 돈 버는 게 쥐약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녹아내리는 장이 시작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여기 강연에도 쫓아다니시고 뭐 그런 거가 아니라 만약 정말 공부를 원하신다면 저희도 뭐 들으셔도 괜찮지만 저번에 싸게 잘 잡으셔서 좋은 기업을 잡으셨다면 그 기업을 계속 파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오늘 칼럼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상시에 소신인데 주식과 연애하지 말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만나면 결혼하는 게 나아요. 그거는 몇 년 끌어도 그런 걸로 해서 돈을 크게 번다는 거는 제가 94년 여기 들어와서 주변에 저처럼 못 나가지고 아직까지 업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막 이렇게 월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성공하는 주유형은 주식에서 단기 매매를 잘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주식과 결혼해서 잘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주위에 많이 받고 그래서 결혼을 한 주식은 뭐냐 그런 거를 제가 칼럼에 쓰긴 했는데 그냥 그런 걸 찾으시는 훈련이 되시면 그 다음에 진화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돈이 조그말 때는 이렇게 막 매매도 하고 상따도 하고 막 SK 바이오팜 것도 막 질러가지고 한번 매매도 해보고 하지만 그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농담처럼 농담이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막 오리가 물 호수에서 팍 바르는데 빨리 가지 않잖아요. 좋은 그런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뭐 물바닥에서 이른다고 그래서 좋은 배를 타고 쭉 물을 가게 노를 저어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노라는 게 뭐겠어요. 내 재산을 늘리는 방법은 좋은 어떤 노가 아니라 여기 프로펠러가 달리면 더 돈을 벌고 그거 내가 직접 안 하잖아요. 내가 발로 막 이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장비와 좋은 어떤 그런 내가 노동을 안 하고도 어떤 할 수 있는 방식 그걸 찾는 과정이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있는데. 근데 방금 칼럼 얘기하셨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때 몇 분이 저희가 이제 저희 윤세님 그 칼럼 좀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그걸 보시고 나서 내용을 떠나서 글을 너무 잘 쓰신다. 그 잘 쓴다는 게 뭐냐면은 그 너무 이렇게 간결하게 잘 쓴대요. 근데 그거를 연습을 하신 건지 저한테 한번 물어봐달라고 연습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쓰신 건지 자기도 좀 그렇게 쓰고 싶다고 하면 책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책을. 그러니까 되게 좀 이해하기 쉽게 너무 간결한데 내용도 좋고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제가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책이 만약 100권이 있다면 읽은 책은 30권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중에. 근데 그 100권이 지금 뭐 제가 10,000권이 있다 치면 그래도 2,000권, 3,000권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고 사유를 깊게 가져가다 보면 이게 사유란 표현은 제가 이제 철학책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주식도 바둑은 통합니다. 제가 아까 연애를 얘기했지만 이게 뭘까? 우리를 투자라는 게 과연 모든 게 숫자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에 대해서 김경박근혜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시크릿카드에서 완전히 생각을 접어버린 게 바로 2019년 봄이에요. 봄에. 그러니까 작년 봄에 그러니까 금융이 끝나고서도 계속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해요. 뭐 이머징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런 거를 한번 복원되는 사이클을 한번 콜을 했다가 그때 제가 참 잊지 않는 게 어느 식사 자리에서 이런 걸 되게 중시한 데는 이쪽 업황을 정말 오랫동안 계셨던 분과 얘기를 하다가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미칼 업종 계셨던 분인데 답이 없다. 근데 그분이 그런 주식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왜 답이 없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야 진짜 큰일 났다. 심플합니다. 저는 이게 이쪽은 우리가 중국한테 다 뺏겨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조선마저도 아닌가? 조선도 어느 정도 중국이 수주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기술 격차가 그러니까 IT는 쫓아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 미국이 견제를 해주니까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어떤 소위 그런 경제학자 중에 근데 기술 쫓아오는 거 용납 많은. 조선도 사실 우리가 독과점적 우리 세계 과점치가 있는데 나머지 비즈니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왜냐하면 한국의 중국 전문가란 분들이 너무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조선을 들어봅시다. 또 너무 사설이 많아지니까 하여튼 저희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뭐 구독과 댓글과 좋아요는 확실히 힘이 되는다는 걸 최근에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 댓글러는 저 리서치가 아니라 우리 온라인 모모 소식인데 사내에서 어떤 내가 이 이디온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위에서 안 듣겠지? 다른 분들? 아니 뭐 이런 얘기는 하셔도 그래? 괜찮습니다. 아니 뭐 사실이니까. 전에는 이거 신경 안 썼는데 좀 있어야 내가 좀 더 예산을 더 쓰면서 장비도 더 사고. 왜냐면 저희는 수익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하려는 안 돼. 그건 내가 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미안하다. 갑자기 중요한 자료인데 정말 세미나도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사설로 거의 했어. 조선 한번 들어볼게 쭉. 네네. 먼저 이제 2분기 실적 앞뒀으니까 프리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특성상 일단 수주 잔고로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2분기는 코로나19로부터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1분기 대비 이제 감소한 환율로 인해서 이제 컨센서스를 대부분 하회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후판가는 물론 안정되어 있어가지고 후판가의 영향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 자산으로 보유 쇼크 중인, 나오지 않겠어? 예, 일단 제 추정치에 반영은 하진 않았는데 대부분 요즘 최근에 프리뷰 너무 쓴 질설적인가? 그 재고 평가가 네, 가면 그래서 쇼크 그거를 반영하게 된다면 무조건 쇼크는 거의 확실한 상황이니까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뭐 반영을 하진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환평가 이게 좀 환평가 손실이 있어서 좀 적자를 많이 봤던 기업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프리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일단 조선업종 투자 의견을 뉴트럴에서 오버웨이스로 상향 조정했는데 그렇게 실적도 안 좋고 네. 한국도 유가 오른 거 외에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오버웨이시예요? 이제 유가가 이제 변한 게 생각보다 좀 컸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오버웨이스를 올린 근거가 LNG 모멘텀이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LNG 모멘텀 같은 경우는 제가 5월달에 자료를 썼을 때만 해도 카타르는 그때도 이제 확정되어 있긴 했지만 야말이나 이제 모잠비크 프로젝트에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빠르면 7월 아니면 8월 내에 발주가 이제 있을 걸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거는? 이제 언론 보도나 이제 뭐 브로커들 통해서 그 기업이랑 제가 연락을 해본 결과 이제 7월 아니면 8월, 그리고 모잠비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중순에 이제 금융 지원, 금융 조달이 전부 다 끝나서 7월 내에 확정적으로 발주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NG 모멘텀, 이제 LNG 캐리어에 있어서 일단 모멘텀 그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LNG 듀얼 퓨얼도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빠지면서 LNG 듀얼 퓨얼 수주 잔고도 많이 빠졌었는데 이게 유가가 올라오면서 다시 LNG 듀얼 퓨얼 수주 잔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이거는 한국이 기술력이 확실히 있는 거죠. LNG 선박 같은 경우는 한국 기술력이 좋습니다. 중국은 못하지 아직. 중국이 하고 있긴 한데 아직 그건 학습 QC가 효과 안 나오는데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습 효과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LNG에 있어서는 한국이 아직 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웬만한 선박들은 이제 향후에는 다 LNG 추진선으로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 대부분이 다. 네네, 이제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고 최근에 계속해서 규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페이지 6페이지에 그림 12번하고 13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길게 보면 조선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면 수주가 늘어야 되는데 돈들이 없는 것 같아. 네, 지금 당장 이제 돈들이 없으니까 신규 발주해가지고 이걸 배를 못 바꾸고 있는 상황 맞나? 네, 지금 또 그런 것도 있고. 조선 에너지들은 이거 바뀔 것이다 주장을 하는데 몇 년째 돈이 있어야 바꾸지 지금. 계속 돈 태우지도 않아. 여기서 돈 태울 이유도 없으니까 지금. 아 예전에 보니까 그 양영모 연구원 있을 때 그때 방송했던 기억이 유럽이 좀 경기가 살아나야 조선 수주가 좀 는다는 기억이 사실은 나거든요. 조선 철강 이런 게 다 매크로로 보는 네. 구도였어요. 제가 작년에 접었던 이유가 그거야. 그게 안 맞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고집하는 분들인데 이런 거예요. 원래 배라는 거는 굉장히 파이낸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돌면은 파이낸싱을 일으켜가지고 발주를 내고 위험을, 그러니까 원래 증권이라는 게 배 타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거든 이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얘기할 건 아니고 근데 하여튼 그게 되게 컸고 내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복원이 안 되니까 발주가 안 나오는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그 리스크를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러니까 조선 에너지들은 뭐냐면 이게 목에 차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올 것이다잖아 지금. 네. 그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네. 그래서 뭐 하드던 얘기를 마저 하면은 이제 그림 12번이랑 그림 13번 보시면은 일단 스크러버 개조 선박 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LNG 추진 선박 비율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크러버 달 바에는 LNG 추진선을 바꿔버린다는 거지. 네네. 어차피 이제 향후 규제 또 있고 그거 대비해서 그냥 중간 과도기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오늘 이제 7월 8일 그 현대중공업 쪽에 이제 VLCC 4척에 대해서 발주가 나왔는데 이것도 LNG 듀얼 퓨얼로 지금 나오는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쪽에서는 아직 기밀이다 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고 있진 않는데 이거 나가도 돼?
언론 나왔어 보도? 이거 외신 브로커 쪽에 이제 트레이드 윈즈라는 외신 뉴스에 나온 트레이드 윈즈 내용입니다. 나왔으면 돼. 예. 나도 저도 알지. 그쪽에 이 사람은 트레이드 윈즈 나도 알지. 이 사람 내가 구독하자고 한 건데 그거를. 네, 가장 중요한 외신. 트레이드 윈즈에 나왔어. 네, 오늘 아침에 또 왔습니다. 그거 트레이드 윈즈 좀 자꾸 번역해서도 가끔 코멘트 좀 하라니까. 예, 그거를 내가 비싼 돈 주고 보던데 왜 그거 다시 혼자 봐. 그거 투자자들한테 소개 좀 해주고. 네. 제일 빨라요 거기가. 트레이드 윈즈가 제일 빠릅니다. 거기 예. 다 나오는데 그거 아직 업데이트 좀 해. 네네. 근데 사실 뭐 수주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서 너무 약했구나. 네, 그랬던 내용이 좀 있었는데 이제 당분간 수주가 이제 당분간은 좀 저조할 걸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버웨이트를 올리는 이유는 이제 LNG 이제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확보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건 거고. 억울해한다 진짜. 네네. 그래서 네 LNG가 일단 LNG 캐리어가 이제 발주가 어느 정도 발주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긴 더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쟁은 끝난 것 같아요. 스크러브 달아가지고 어떻게 노후선 막 바꿔서 하는 거가 아니라. 네네. 아예 바꿔버리고 LNG 네네. 추진 선박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건 나왔는데. 네네. 얼마나 바꿀 배를 만들지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뭐 지금 좀 뒤에 설명드릴 내용이긴 했는데 네. 항상 당신 순서대로 가 그냥. 네네.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LNG 모멘텀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가 오버웨이트로 이제 다시 목표 투자 의견을 상향한 이유는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원유 수요가 좀 올라오면서 유가가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40불 내외라서 좀 절대적인 유가가 좀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이전에 제가 자료를 썼을 때 유가인 뭐 20불 그리고 마이너스 심지어 많이 내려갔을 때는 6-까지 기록한 상황에서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때문에 인해서 이제 노후 선박으로 이제 저장용으로 좀 썼던 VLCC들이 지금 그 비율이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비율이 내려온다 무슨 말이야? 지금 그때 한참 기름을 그냥 바다에 띄워놨었잖아 그냥. 네, 그 플로팅 용도로 좀 많이 썼었는데 그거에 대한 선박들이 이제 점차 이제 원대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름을 나오니까. 네, 어느 정도 그쪽 이제 비축 용도로 써놨던 선박들이 고철 덩어리 되니까 그거 없앨 거 아니야. 노후 선박이니까 그거에 대한 해체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해체할 것 같아. 그거 다 해체한다 그랬어 그런 거. 네네, 왜냐면 노후 선박인데 그러니까, 운용하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 7페이지 그림 15번 보시면 재밌는데?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비율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 네네. 그래서 이전에 좀 많이 심할 때는 좀 11%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이 지금은 고철로 이게 다 해체돼야 이게 선박 수요가 나갈 테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좀 부정적으로 그 당시 작용했던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탱커선도 좀 좋다. 탱커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올해 지금 발주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2019년 약간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뒷페이지에 페이지 20페이지에 이제 그림 66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너무 앞뒤 왔다 갔다 하면 세미나 할 때 싫어한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잘 조정해서 하세요. 네네. 오케이. 그래서 페이지 20페이지 그림 66번 보시면 탱커 같은 경우는 거의 2019년 근접한 수치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자료를 7월 초에 썼으니까 조금 더 뒤에 좀 짙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2019년 정도 약간 비트할 수 있다. 많이 쫓아왔네 이거는. 진짜. 네네, 탱크 16년간 다르네. 네, 16년간 다릅니다. 뭐 사실 벌크선 같은 경우는 16년이랑 이제 약간 하회하거나 부합하는데 그치.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벌크선을 주력으로 수주하고 있지 않으니까 벌크는 중국이 많이 하잖아요. 네, 중국이랑 일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뭐 부합 정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발주가 사실 6월에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지금 컨테이너선 발주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이 부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주가에 다 녹여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데 미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오버웨이트를 올려도 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수주 유력한 LNG 프로젝트를 감안했을 때 이제 제가 기존에 제시했던 베이스 케이스 수주 도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사실 확보됐다. 이 부분이 이 자료 핵심인데 네. 굉장히 어떤 도전적인 결론이거든요. 네. 수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보는 거잖아. 이게 전반적인 이제 업계에서 내본 그 수주 목표 도달은 좀 힘들지만 제가 보수적으로 봤을 그거는 아니야. 나도 그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 그거는 좀 힘들 걸로. 오버했구나 얘가. 그런데 네. 그건 아니고. 네, 그거는 좀 힘들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걸 말한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기존에 5월달에 자료를 썼을 때 조선 총 5사에서 약 212억 달러 이제 수주 가능할 걸로 보고 있었는데 그 212억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제 5사의 한 60% 좀 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적죠.
예, 적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넘는 수치가 나온다면 거기 넘어봤자 조선 오사가 이거 갖고 돈 벌어먹고 살 수 있어 다 돌리면서.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카타르 LNG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타르 LNG가 카타르 LNG는 아직 인정을 못하겠다. 아직은 뭐 엄청나게 이제 뚜렷한 실체가 그것 없다 때문에 주가도 보니까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실체가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왜냐면 연말 아니면은 내년 초에 발주가 있을 걸로 보고 금액이 있는 안 상황이고, 나왔죠, 그게. 네, 절대적인 금액만 나와 있는 숫자고, 금액만 나오고 네네, 세부가 하나도 척수랑 안 뭐 나죠.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성과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거는 좀 제외를 하고도 이제 200억 불 정도는 이제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다. 그럼 만약에 이제 하반기 이제 연말에 카타르가 터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주가는 상승할 거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케이스 이제 뒷페이지 페이지 12페이지에 11페이지 표 3번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OI를 체결한 이제 LNG 선박들을 제가 좀 분류를 해봤는데 LOI가 뭔지 설명을 해줘요. 일단 건조 의향서라고 아는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모르는. 일단 선박을 미리 예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카타르 LNG도 선박 슬롯 예약을 했듯이 미리 이제 조선소 발주는 아니잖아. 확정적 발주는 아닌데 LOI를 체결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수주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사전적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뭐 최근에 취소될 건이 하나 있긴 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확정적 발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 LOI를 체결했으면 확정적 발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LOI 체결한 건이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잠비크에서 총 16척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의 각각 8척을 이제 LOI를 작년 10월에 체결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틱 프로젝트라고 그 노바텍 러시아 쪽에서 쉐빙 LNG선을 이제 그 체결한 건이 있습니다. 이건 LOI 체결건은 아닌데 이것도 트레이드 윈즈에 이제 보도가 나온 내용이고, 제가 이제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까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 발주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을 이제 전부 수주 가능하다 이렇게 감안했을 때의 결과표를 제가 이제 제시한 게 표 4번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의 표 4번이고, 여기에 물론 이제 그 옵션분이 있을 텐데 옵션분을 제외한 제외한 것을 제가 봤을 때 보수적으로 이제 넣은 거고, 옵션은 대우조선해양의 6척이 지금 후동중화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성과를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건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제가 일단 이런 보수적으로 부분이 근데 이제 지금은 크지 않을 보이겠지만 중국이 침투해 오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LNG 사실 올해 LNG가 퀄리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하지만 들어오니까 네. 이거를 반도체는 아예 못 들어오거든. 네. 근데 이게 조선 같은 경우는 좀 기술력이 따라잡혔다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중국이 이제 LNG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지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지분을 해주는 거다. 네, 그래서 지분을 투자한 입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관계를 위해서 LNG 캐리어 발주를 내놓는 격도 있고, 지금 아직은 제가 봤을 때 학습 단계이다. 그리고 LNG 캐리어 중국에서 이제 발주한 LNG 캐리어가 인도되는 건 2022년 말 아니면 2023년 초반인데 사실 뭐 LNG 캐리어 중국이 발주 낼 때마다 항상 연기됐었고, 이것도 2022년 말에 제대로 인도될지는 그때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돼서 이제 이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지도 또 지켜봐야 될 변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이 LNG 기술력을 따라잡혔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거의 LNG선 대부분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발주해서 건조까지 됐을 때 거의 다 납기는 다 맞췄었나요? 납기는 정확하게 다 맞추고 있고, 정확하게. 네, 그래서 그게 한국 조선소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선박이 약간 LNG 캐리어를 좀 프리미엄을 받는데 이게 퀄리티도 보장이 되고 납기율도 맞출 수 우리가 있고. 세계 최고예요. 네. 작년이랑 이제 재작년 기준으로 거의 한국이 80% 넘게 이제 LNG 캐리어 옛날에는 일본이 최대 아니었나요? 일본은 생각보다 도크도 안 크고 네네. 생각보다 일본은 의외로 그런 약간 비싸지 않은 배 아니면 네, 뭐 군함 맞습니다. 만들거나 뭐 이런 아주 특수선 만들거나 특수선, 네. 벌크선 만드는 나라고 우리 실제 대형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인데 이 시장이 안 열려서 문제인 거지. 네,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면 진짜 엄청나게 갈 텐데. 열리면 우리가 한 방에 있는데 네. 근데 그 열리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중국 애들이 자꾸 이게 침투에 들어오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네, 빨리 열려야 빨리 열렸으면 이게 못 네. 쫓아오는데 뭐 그런 상황 아닐까? 난 어림짐작으로 좀 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인도가 되고 그때 다시 한번 운항이 제대로 되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하지 않다. 중국 이게 쉽지 않은 거야. 네. 생각보다 네. 간단치 않은 거여서 네. 이게 우리가 엄청난 혁신이라고 하더라고 조선업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제
연구원 국가연구원에서 나오는 기술력 봤을 때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한국이 중국 6년 이상 앞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그래서 중국도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자국 발주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기술력 따라잡히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성과가 좀 먼저 트레이드 윈즈에 공개가 됐는데 뭐 쉐빙 LNG선 같은 경우는 척당 3.4억 달러 정도로 이게 2014년에 대우조선이 3.2억 달러에 수주한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비싸진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 해양에서도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고 쉐빙 LNG선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고마진입니다. 쉐빙 LNG가 북극 다니는 배잖아. 네네 러시아 쪽에 이제 그게 비싸다 하더라고. 네네 엄청 제일 비싼 선박입니다. 제일 비싼데 네. 기후 온난화 때는 얼음이 녹았잖아 많이. 네. 그래서 이제는 배를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가 열리면 정말 엄청 빨라질 거 아니에요. 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 유럽에서 위로 가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소련 통해가지고 소련에서 원자재를 이렇게 뭐 날 수도 있고. 네네. 엄청나게 쉐빙으로 해서 쉐이빙은 연도고 발음이 좀 뭐지? 내가 영어만 하면 약해져가지고 쉐빙. 네. 어마어마한 그 기술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얼음을 이렇게 제치면서 네. 배가 안 깨져야 되니까 네. 시장이 안 열리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좀 부정적인 뉴스가 있긴 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얘기해줘야지. 예. 실적 말을 꺼내면 이때서야 얘기한단 말이야. 네, 성과를 에너지는 좋은 것만 얘기하면 안 돼. 성과를 보고 이제 그쪽 러시아 쪽에서 그 후동중화 조선소의 옵션분을 발주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성과 자체가 3.4억 달러로 이제 내는 상황에서도 대우조선에 발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쪽에 대해서는 기술력은 어느 정도 러시아가 감안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나. 그래서 뭐 실제로 넘어가기까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LNG선을 건조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일반 LNG선 건조에 대한 지금 그 능력도 약간 의구심이 드는 그런 시점에서 쉐빙 LNG선까지 발주를 내기 좀 이게 힘들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배가 가다가 멈추면 네. 엄청난 운항 손실도 있고 운항 손실이 네. 어마어마하더라고. 네. 그냥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알아요. 그리고 성과도 비싸다 보니까 만약에 폐사원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 손실은 진짜 엄청나게 크니까 사실 좀 리스크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대우조선 쪽에 이제 발주를 좀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수주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올해 이제 조선 5사의 수주 목표의 32.3%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그 쉘사에서 이제 LNG 듀얼 VLCC 6척을 이제 이번 주 내에 발주하겠다, 이제 확정 계약을 하겠다라는 뉴스도 있는 상황이고, 그 사우디 이제 바흐리 선사에서 현대미포조선의 MRPC선 12척 이제 LOI 체결한 건도 이번 달 안에 이제 발주로 내겠다 이렇게 나온 뉴스. LOI 체결 발주가 안 나오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들은 다 그래. 내가 그냥 까칠하고 나는 분명히 나가서 네. 이걸 똑같은 상황이 올 거란 말이야. 근데 LOI 체결하고 나서 이제 밀린 건 자체가 그 토탈 모잠비크 로브마, 토탈이 아니라 이제 엑슨모빌의 그 모잠비크 로브마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컸던 것들 아니야 다. 그것도 12척 정도였으니까 생각보다 컸는데 그거 말고는 취소된 건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었어? 왜 네네. 자꾸 난 항상 이게 연기되고 취소되고 이렇게 올해 생각해. 기준으로는 없었고 이제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 상선까지 고려했을 때 이제 보수적으로 봐서 35% 정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옵션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가져오게 된다면 약 44%, 45% 정도 가져올 수 있는 수치고 생각보다 이게 나쁘지 않은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월 달에 보수적으로 좀 책정했던 결과인 212억 달러의 약 60% 넘는 수준으로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6개월 동안 40% 정도 약 50억에서 한 70억 달러만 달성 가능하면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조선업 자체가 지금 2016년이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 아까도 보셨듯이 그 발주량이 엄청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 유가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때보다 이제 뒤에 그래프를 좀 보시면 페이지 20페이지의 그림 63번입니다. 2016년 이제 발주량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당연히 LNG 캐리어가 확정 발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수치인데 이거를 감안하게 되면 2016년을 상회하는 것은 진짜 당연한 거겠고 그리고 이때 이제 조선업종 평균 PBR이 0.64배 정도에 거래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업종 PBR이 평균 0.57배 정도 오늘 떨어져서 그 정도인데 그렇게 봤을 때 밸류에이션 메리트 충분히 있다. 2016년보다 좋은데 왜 이렇게 2016년보다 안 좋나 안 좋게 봤나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은 반론을 하고 싶은데 시간상 안 될 것 같아서 다음에 합시다. 아, 네네. 16년 우리가 이제 NLC가 전망을 할 때 우리가 뭐 근거를 삼기 위해서 이제 과거를 비교하게 되는데 네. 그 과거와 비교하는 건 굉장히 조심할 부분이 많아요. 16년과 비교에 대해서는 난 약간 클레임이 좀 반론이 있지만 네. 여하튼 뭐 싸져 있는 건 다 안 되니까 네네. 싸진 이유가 있다는 건 항상. 그게 이제 상선 수주가 거의 없다라는 걸 가정 그치.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다 저도 지금 당장엔 상선 발주가 많을 것 같진 않은데 뭐 이제 없지 뭐 발주가 많은 네. 건데. 근데 하반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LNG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또 8월 9월에 되면 대우조선하고 한국조선이랑 합병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또 그거 하나 있어. 네. 조선주를 보자고 한다면 네. 합병 모멘텀에 대해서는 네. 한번 해볼 만한 거야. 조선 주주시라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펀더멘탈한 이슈보다는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거지.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벤트를 제외하고도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탈로 들어가는 거니까 오케이. 펀더멘탈도 이거 좋고 맞받아 쳐야 돼 이렇게 네, 끝까지. 이벤트도 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7월이나 8월 달에 발주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저점일 때 좀 전 저점이라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이벤트 드리븐이 오늘 때 펀더멘탈이 가세해주면 폭발적이거든. 그렇다면 조선해양에 관심이 가네요. 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에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해양 얘기 좀 들어봅시다. 탑픽이겠네 그러면. 네네, 조선해양이 탑픽입니다. 탑픽으로 제시한 이유는 일단 조선 빅3 중에서 그 재무구조가 가장 좋습니다.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99% 정도로 가장 안정적인 회사이고 살리려고 이렇게 난리 쳐놨는데 그럼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아, 네네. 그리고 유가가 지금 40불 정도로 와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조선 그 빅3 중에서 대우조선해양이랑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드릴십 문제가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내가 웃긴 얘기 해줄까요? 그 삼성이 갖고 있는 드릴십을 항상 언젠간 팔릴 거라고 다들 얘기했었어. 네네. 근데 손실로 이제 다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 이제. 네네. 근데 이게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원래 올해 드릴십을 초에만 누가 해도 사하겠어 지금. 네. 용선도 잘 안 될 텐데. 네, 사실 그래서 그게 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은 자유롭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네. 난 조선주들 말씀하시면서 뭐 삼성중공업을 질러야 돼 이럴 때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당황하는 거지. 물론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맞습니다. 지금 리서치 베이스를 보는 사람들은 조선해양 정도가 그나마 들을 수도 없고 네. 뭐 보는 건데.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수주를 많이 달성했고 좀 고마진 LNG에서 수주를 그거가 많이 이제 했어서 뉴스가 많았거든. 네. 그래서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네네. 그래서 뭐 상선 부분 실적은 이제 향후 되게 좋아질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중공업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드릴십 발주도 있고 올해 지금 5억 달러밖에 수주를 못해서 이게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 수주가 부진하다면은 다음 이제 지금같이 실적이 부진한 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좀 조심을 해야 그래서 된다. 홀드 내신 것 같고. 네네. 조선해양 얘기 좀 더 해줘요. 네네. 그래서 조선해양이 이제 플랜트 매출도도 10% 내외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 플랜트 매출 자체가 제일 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게 적어서 가장 불확실성이 적다. 그래서 일단 재무구조도 좋고 실적도 어느 정도 안정적일 걸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이제 LNG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가져가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해양 플랜트 발주하는 그 체결하는 이제 LTA 롱텀 어그리멘트를 한국조선해양이랑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 이제 그 해양 플랜트 입찰을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발주권을 어느 정도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자체가 모멘텀이 좀 충분하지 않나? 그것도 있고 이제 대우조선해양하고의 합병 이슈가 좀 있으니까 9월 4일날 EU 쪽에서 결판이 나는데 지금 당장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유럽 지역 선주들도 제가 저번 자료에서 좀 언급했듯이 합병을 찬성하는 선주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뭐 합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하거든. 아 맞습니다. 그게 되고 나서 확인하면 나는 조선해양을 좀 살 것 같아 내 생각에. 근데 이게 확인을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다 결과값이 다 드러나.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조선해양들은. 근데 지금 업하기 방향이 아주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확인하고 싶거든. 근데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각경 영원이. 그러니까 왜 어차피 근데 이게 이러다가 또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크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네네. 듣고 그러면 또 불확실성 기간이 길어지니까 네. 조선해양이 그나마 조선주 중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가도 그냥 확인하자 이런 분위기라는 건 알고 계시라고. 네네. 근데 뭐 이벤트 이제 주가를 올릴 그런 이벤트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아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이제 LNG 캐리어를 필두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좀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조선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한국 조선해양이 가장 가장 좋아 보인다. 재무구조도 좋고 네. 방향성도 좋고 네네. 이벤트도 있고. 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미포는 정말 제가 좋아했던 기업입니다. 미포를 2000년대 중반에 지금도 좋은 회사죠, 미포는. 네, 미포는 영업이익도 가장 잘 나오고 사실 경쟁사인 그 중형 조선소들이 대부분 이제 파산하거나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자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OP 마진 선박 수리하던 조선소였잖아요, 원래. 네, 원래 그렇게 시작을 그게 했었는데 쓰레기 때 중소형 조선소는 대표적인 거죠. 네. 마진도 좋고. 네, 그래서 마진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OP 마진이 3% 그래서 좋아해요. 난 네. 마진 안 낳는 기업을 싫어하기 때문에 조선하면 미포가 항상 제일 네. 좋았는데. 다른 조선소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계속 이제 일회성 요인에 따라서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미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적이 크게 많지 않아서 거의 없어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좀 감안하셔야 되는 게 수주 백로그가 좀 짧습니다. 1.2년 정도에서 매출 기준 1.3년 정도라서 올해 수주를 만약에 지금 탱커가 잘 나오고 있긴 한데 만약에 부진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예상이 수주가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면은 2021년 매출 이제 볼륨 성장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다. 나도 미포를 제일 좋아하는데 수주가 안 좋더라고. 올해는 괜찮습니다. 올해 수주 올해는? 목표가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이제 수주 목표 제일 많이 도달한 조선소가 현대미포고 탱커선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 뭐 소형 컨테이너선도 하고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한 익스포저가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미포가 제일 낫지 않나? 미포가 항상 보면 제일 좀 근데 이게 이제 수주가 만약에 하반기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2021년에 매출 이제 그로스가 제한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좀 빠질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부분 좀 감안하셔야 될 필요가 항상 좀 그래서 있습니다. 조선주에서 미포가 밸류가 제일 비싸. 네.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이 좀 많이 튀어서 밸류가 이거는 제일 너무나 이슈성으로 저번에 카타르인가 뭔가 카타르 건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그걸로 튀었던 그냥 거고. 마구 그냥 뉴스 보고 산다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거지 뭐 지금. 네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에서 체결한 쇠빙 LNG선 그 옵션분이 있어서 LNG 모멘텀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영업이익 마이너스 429억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적자 상수한 부분도 적자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적자 양호하게 해놓은 것 같아. 이거 더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이제 충당금을 제가 따로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좋게 해놓은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충당금을 반영을 지금 뭐 대부분이 아니고 반반입니다. 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는데. 근데 벌써 NLC 아르샤드 이제 추정치를 할 때 전자도 이번에 이제 실적 나왔을 때 사람들이 놀랬던 게 뭐냐 왜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언제 어쩌면 그 일회성 비용을 언제 넣을 거냐의 이익을 그거는 어떤 애널리스트는 지나고 나서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리 한번 공격질 해보는데 박경훈 영어는 정통파대로 확인하고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네. 네네. 이게 언제 반영할지에 대한 거를 이게 원래 이게 기본 베이스 자료 쓸 때 그거를 예측하고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 네네. 근데 요즘은 약간 예측해서 넣어버리는 거 알지? 추정할 때 그냥. 네네. 사실 삼성중공업 자체가 지금 뒤에 실적 탭을 보시면은 이제 33페이지 표 10번 표 15번 보시면은 지배주주 순이익단 보시면 이게 영업이익 순이익 자체가 엄청나게 박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은 정말 쉐시거든.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질르더라고. 왜냐면 어느 날 이렇게 내 방에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카타르 드디어 터졌습니다. 뭐 이러는데 속으로 야 돌아오르겠더라고 진짜 막 그러면서 막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저렇게 중공방송에서 떠드니까 저거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크 정도 알고 있어야지. 리스크는 알고 사실 이건 알고 투자해야지. 이건 물론 주가는 올랐어 그 뒤에 많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카타르건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판단하는 게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이제 또 한창 엄청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는 바람에 오늘도 지금 또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는 한심한 것 같아. 야 삼성중공업이 제일 단단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그분들이 말이 많네.
삼성중공이 제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대우조선이랑 두 개가 제일 많이 올라왔는데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 우호 이슈도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조선 섹터가 펀더멘탈한 걸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거라면 미포나 한국조선해양이 올라가고 있었으면 이게 그냥 양호하게 가는 건데 이게 좀 이쪽이 움직인다는 거는 거의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를 알 수 있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은 그쪽을 잘 적응 못하는 편이어서. 네네. 그래서 사실 한국조선이랑 현대미포가 지금 그 밸류에이션도 제일 싼데 이렇게 가장 우량한데 가장 싸다는 게 좀 저도 좀 의구심이 도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 섹터가 안 좋을 때 그래요. 아이고. 우량한데 제일 안 간다 뭐. 하여튼 중공업은 내가 봤을 때는 이번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쇼크는 나오는데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좀 오늘 또 제가 쓰고 나서 또 업데이트 했는데 그 이후에 다들 충당금을 어느 정도 반영한 상태여서 요즘 분위기가 충당금을 미리 넣어버리더라고. 네네. 근데 사실 원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전자도 7조 이상 썼던 사람들은 다 일회성을 넣어버렸던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 충당금 규모가 이제 마이너스 1,000억에서 마이너스 2,000억까지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냥 뭐 내 생각에는 그래서 500원 말이 안 돼. 4,500원 말이 안 되는 게 아마 1,000억은 나와서 적자가 나올 기본이지. 2,000억 나올 수 있는 거야. 네, 그 1분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2,000억 나왔으니까. 네,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보고 나서 좀 반영을 하는 게 좀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텝바이로 가는 게 맞지. 네네. 그 삼성중공업 이게 그 재무제표 보니까 좀 불안해요. 저도 이게 잘은 모르는데. 우리 프로데클러도 이제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센터 형이 말씀대로 그 현대미포는 깨끗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익도 나고. 근데 삼성중공업은 자꾸 마이너스가 계속 찍히는 게. 저는 야영보 있을 때도 내가 맨날 다른 거 말고 미포나 해라. 그래서 내가 이거만 숫자가 좀 우리가 리즈너블하게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가 안 됐다. 나머지는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섹터라는 게 아시겠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막경 지금 괴롭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안쓰럽게 보는 거야 지금. 이 데이터가 참 힘들지 지금. 이게 사실 뭐 이게 굉장히 고생하고 하고 있다고. 이게 추정하기도 참 추정이 정말 난해합니다 사실. 안 해.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럴 때가 안 좋은 섹터가 그래. 섹터가 좋을 때는 편해.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서 느낀 게 이제 하여튼 그렇고 대우조선 마지막에 대우조선해양도 사실 주가가 많이 튀었습니다. 카타르 건 때문에 이제 주가 많이 튀었는데 이거는 사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목표 좀 많이 달성했고 벌써 20%? 벌써라고 하긴 좀 그러긴 하지만 20% 달성했고 그 주가가 좀 많이 튀었던 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제 카타르에서 발주를 냈을 때 대우조선해양이 물량을 제일 많이 가져갔었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또 중간에 LNG 빠지선이랑 LNG FSU를 또 수주를 하면서 LNG 모멘텀이 좀 가시화 제일 먼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주가가 좀 더 많이 튀었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정 프로젝트 감안을 하면은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많이 상선 수주 목표를 달성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기 때문에 좀 바이를 올렸는데 여기도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드릴십이 한 척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십이 얼마나 비싼 거냐면 그 한 척도 적은 게 아니야. 엄청 아까 말씀드렸던 세빙의 렌즈선보다 더 비싼 가장 비싼 선박이니까. 얼마 생각 만들어놨는데 가져갈 데가 없어. 이런 거야. 드릴십 같은 거는 건물 하나를 지은 거예요. 건물을 빌딩을. 근데 그 건물이 비어 있고 팔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빚내서 다 했는데. 여기도 5척이 있는데 4척은 뭐 2021년에 인도 예정인 선박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데 확실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인이 확실히 가져가? 뭐 소나골 같은 건 좀 밀렸었는데 올해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잖아 솔직히. 뭐 사실 뭐 요즘 대세로는 그러긴 한데 그래도 좀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 자빠져버리거든. 난 못 받겠다 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유가가 너무 많이 이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인도를 해갈 이유가 없긴 하니까. 가져가서 해양 플랜트를 파가지고 팔 이유도 없고 왜 가져가겠어? 4척이나 더 있다고 들었어 지금.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박혜훈 연구원이 분명히 우리나라의 조선은 뭔가 한 번은 있을 것 같은데 언젠지를 잘 모르겠는데 오늘 말대로 정말 바닥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갖고 있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견은 저희는 공식 의견은 섹터 의견에 따릅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을 찾아볼게요. 저도. 네네. 한국조선의학의 일단 이벤트 드림부터 생각이 나니까 네. 추후로 일정 같은 거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코멘트 네네. 같은 거 해주고 네. 트레이드 윈즈를 좀 자주 언급 좀 해줘요. 많은 네네. 투자자분들이 왜냐면 그런 것들을 잘 네, 모르십니다. 맞아요. 네. 제일 빨라. 맞지? 네. 제일 빨라. 새벽에 그다음- 트레이드 윈즈 나오면 정말 네, 그게 나오고 이제 한국에는 그 다음에 선박뉴스라는 그런 사이트가 요즘에 아주 나오고 알려서 기자들분들이 네. 그런 거 네. 하지 전에는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네. 이게 또 구독료가 비싸다 보니까 개인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봐봐 분들은 비싼 걸 다 보게 해주잖아. 왜 당신 혼자 보냐는 거지. 네. 나는 여기서 트레이드 나온 거 새벽에 나온 거 알려주면 네. 우리 자료보다 더 유용할 수 있거든. 네. 사실 잘 좋은데 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난 데이터에 돈 안 아끼기 때문에 네. 비싼 데이터를 그래서 우리 내가 데이터 갖고 돈 아끼는 거 봤어? 네. 난 정말 다른 거는 모르지만 보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거 네. 많이 보는데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자기들만 보고 있어. 나 좀 그런 것들 좀 보여주고 얘기 좀 해주면 네.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자료로 안 나온 건 내가 왜냐하면 자료로 안 나온 거는 여기 방송을 못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어떻게 해줘야 내가 말을 언급할 수 있으니까 네. 좀 해줘야 나도 뭐 그렇잖아. 이거 하는 취지가 뭐 우리끼리 해가지고는 뭐 좀 많이 하여튼 조선 그래도 생각 고쳐 먹으려고 노력할게요. 박경영 연구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마무리 해야겠어요. 또 말을 실수했기 네. 때문에 네. 나는 짓고 일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뭐 이리 오너라지. 네, 이리 예.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 이리요.